네, 안녕하십니까. 박건배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페란티 효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페란티 효과. 자, 페란티 효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에서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뭐 제가 만든 정의가 아니고 우리 거의 뭐 사전식 정의를 그대로 그냥 옮겨온 겁니다. 페란티 효과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라고 하는 명백한 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디냐면 장거리 선로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장거리 선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로를 구축했을 때 이 선로를 구축했을 때 여기가 장거리가 된다. 장거리가 된다 그러면은 이 페란티 효과라는 건 나타날 수 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뒤에서 또 표현이 되겠지만 이 정전 용량, 이 선로가 가지고 있는 이 정전 용량 때문에 그렇다. 이 정전 용량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집중 정수로 표현을 해놨죠. 이제 물론 분산되어 있지만 이 양이 이제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 양도 단위를 이렇게 쓰죠. 예. 선로 구간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단위 길이당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값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전 용량에 대한 효과가 크려면 당연히 이 선로는 단거리에서는 별로 기대하지 어려운 현상이고 장거리가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이제 이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선로 길이가 많이 길어지면 이 효과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일단 그 조건이 선로가 좀 길어져야 된다. 뭐 길어지는 이유는 뭐 길어져야 나타나는 이유는 얘 때문에 얘가 커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아시겠죠? C는 지금 우리가 무효전력 관점에서는 어떤 입장이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L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무효전력이고 소비 대상계. 부하 입장에서 보면 소비의 주체가 이제 지상의 무효전력이라고 했잖아요. L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C는 뭐가 되냐? C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공급자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무효전력의 공급원으로 우리가 이제 무효전력 관점에서 이야기하자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정전 용량이 커지니까 뭐냐면 C가 이제 그 용량이 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무효전력을 더 훨씬 더 잘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그 상태가 나쁜 상태가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부하를 위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부하는 얘가 만들어준 무효전력을 갖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죠. 부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러나 이제 어느 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이런데 부하가 매우 작아진 상태나, 근데 부하가 이걸 필요로 하는 상태인데 얘가 이제 부하가 이제 새벽이 되면 저녁 이제 업무 시간이 끝나면 이 부하를 이제 얘를 갖다 부하로 표현했어요. 부하. 자, 부하로 표현했어요. 부하를 왜 L로 표현했는지 아시겠죠? 그 무효전력을 소비하는 자, 즉 이제 모터를 생각하면 가장 편하다고 했어요. 쉽게. 얘네들이 이제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심볼도 아주 작게 그렸어요. 얘에 비해서. 근데 그런 상황이 어느 때냐? 이 상황이라는 거. 부하가 매우 작아진 상태. 이걸 갖다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경부하 이렇게 묘사하죠.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중부하. 그렇죠. 한나대는 우리가 중부하라고 하죠. 중부하 때는 그러니까 모터들이 막 이제 대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즉 무효전력 관점, 뭐 유효전력도 물론 당연히 큰 시간대지만 무효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시간대죠. 그러니까 L의 심볼로 여기서 만약에 표현한다면 엄청나게 크게 그려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얘가 줄어들겠죠. C가 상대적으로 값이 되니까. 또는 뭐냐면 이제 이 경부하 때나 이제 이때도 심각한데 이제 더 심각할 때는 이러한 거죠. 무부하 때 아예 얘가 이제 오픈되어 버리면 이거 무부하라고 그러죠. 이게 전류가 없는 상태죠. 이게 부하로 전류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 즉 오픈된 상태, 이걸 갖다 무부하라고 하죠. 무부하가 되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전력계통 회로는 뭐냐면 C의 회로밖에 안 됩니다. C에 관련된 회로밖에 안 됩니다. 이 상태는 뭐가 돼요? 무부하 상태가 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전력계통 무효 전력을 전혀 소비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적게 사용하거나, 무효 전력을 적게 사용하거나 소비하거나 아니면 아예 소비하지 않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미 톨로에 이걸 가지고 있잖아. 이거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 이 양은 톨로를 포설해 놓으면, 케이블을 포설해 놓으면 케이블의 또 양이 또 C가 장난이 아니죠. 그죠?
송전 솔로 구간은 몇백 킬로미터 달려와서 엄청나게 큰 데다가 또 우리 또 수정 구간에서는 또 케이블 쓰잖아요. 케이블도 중정량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빵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사라져버리면, 얘네들이 사라지거나 작아지면 뭐냐면 얘가 남아둔다.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무효전력 관점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예, 무효전력이 공급이 과도한 상태다. 이렇게 무효전력 공급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무효전력. 지금 현재가 뭐야? 무효전력 공급이 과도한 상태다. 지금. 즉, 이제 이런 상태라는 얘기, 그림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라는 이야기죠. 공급하고도 만가이 되고도 이해가 더 넘쳐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효전력 공급 상태가 너무 과도한 상태다. 넘쳐난다는 이야기죠. 이제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죠. 적당한 게 우리가 역률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가장 저스트가 그거죠. 저스트가 뭐예요? 이 역률이 1인데 뭐 0.9에서 1 사이가 되겠죠. 그것도 물론 이제 지상에서요. 지상으로. 예, 그쪽이 좋은 거죠. 진상보다는. 지상으로 0.9에서 1 정도를 갖다 유지하는 상태가 우리가 좀 적당한 상태다. 그 정도가 적당한 상태인데 이게 너무 과도한 상태. 무효전력 공급이 너무 과도한 상태이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때는 뭐 당연히 그 진상전류가 흐르겠죠. 진상전류. 전류 측면에서 바라보면 진상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예, 진상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효전력 공급이 과도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뭐 어떻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무효전력 공급이 과도해졌기 때문에. 즉,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전압이 너무 높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 지지난 시간에 말이죠. 만약에 많이 부족하면, 우리가 계산을 통해 하나를 풀어봤을 때 그거는 무효전력이 좀 부족해 가고 있는 상태를 해석을 했죠. 무효전력이 부족하게 되면요, 전압이 떨어지죠. 자, 무효전력이 공급이 과다해지게 되면요, 과다해지면 전압이 너무 높아지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에 돌입하게 돼요? 송전단, 수전단 전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진 현상이다. 즉, 여기 전압보다 여기 전압이 더 높아진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죠.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무효전력 공급이 과잉하게 되면, 이제 전압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이런 것이죠. 이게 현실적인 문제, 절연에 부담을 주게 된다. 즉, 절연 문제로 이제 규착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나쁜 거다라는 이야기죠, 이거. 그래서 이 페란티 효과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절연 문제를 갖다가 이제 가장 고려를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좀 다이나믹하게 좀 알아본다는 측면에서 중부하 조건에서부터 경부하로 이렇게 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게 무효전력을 갖다가 이게 그 부족한 상태에서 무효전력이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좀 계속 공급량을 늘려가다가 과잉 공급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페이저도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번 표현을 해봤지만 여기서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중부하 때는 우리 낮에는 모터랑 근거에 잔뜩 켜져 있으니까 이제 요걸 심볼을 제가 크게 그렸죠. 무효전력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아까 우리 대지 종정량 같은 C가 많아도 그게 있어도 뭐냐면 얘에 비하면 만가이 하고도 이제 훨씬 이제 부족한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일반적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중부하 때는 무효전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 전압이 좀 낮은 상태.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노력을 주로 해야 되는 상태예요? 전압이 좀 너무 떨어지니까 전압을 좀 올려야겠다. 그러면 무효전력 공급량을 좀 늘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게 자연 상태에 있는 거라고, 대지 전종량 자연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 뭘 써요? 조상설비라는 걸 사용해서, 조상설비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주죠. 이렇게 C를 더 달아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용가 측에서는 이제 전력용 콘덴서가 주로 되겠고요. 이제 한전 측에서는 뭐 발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 설비들, 션트 커패시터 그런 것들, 병렬 콘덴서들, 변전소에 그게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이름들, SVC라든지, 그 다음에 스테콤, 뭐, 요런 것들, 요런 설비들이 이제
한전이 주요로 이제 보유하면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설비들이 되겠죠. 이제 되게 이제 양으로 제일 많은 것은 션트 캐패시터가 되겠죠. 왜냐면 그게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양이 일단 많아야 되니까. 다음에 우리는 뭘 써요? 역률 개선이라는 분모가에 뭐냐면 전력용 콘덴서라고 하는 걸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인위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이제 요거를 갖다 이 부족한 양을 갖다 메꿔주면 이제 이 전압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무효전력 공급이 충분해지면 뭐 어떻게 돼요? 전압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전압대로 올릴 수가 있고, 무효전력 부족하면 전압이 떨어지고 그죠. 근데 너무 과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지금 오늘 다루는 페란티 효과는 뭐예요? 페란티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현상은 전압이 너무 높아지는 현상이죠. 예.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쪽이 또 수전단위 전압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무효전력 공급이 과도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죠. 그러니까 너무 전압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황이 이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변하게 왔다는 이야기죠. 얘는 점점 줄어들고 얘는 점점 줄어들고 얘가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상대적으로 이 양을 표현해. 얘가 커진 게 아니고 얘가 주니까 만가이 되고 얘가 좀 더 성능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죠? 모터를 끄면은 이제 얘가 점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만가이 되고 나면 얘가 더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근데 이렇게 변하고 있을 때를 우리가 이제 한번 페이저도로 그려보면 뭐 이런 상태가 될 거다. 그죠? 자, 페이저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모델링과 함께 뭘 해야 된다? 계통이 모델링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전압 방정식이 세워져야 된다겠죠. 예, 전압 방정식이 세워져야 되는 게, 전압 방정식만 한번 세우고 넘길까요? 자, 요거 봅시다. 자, 전류 방향을 제가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잡았으니까 전압 강화가 이렇게 생기죠. 전압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전압 강화랑 얘랑 도해서 이제 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VS는 VR에다가 플러스 J의 I의 X. 제가 이제 주로 해석을 할 때 R은 주로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로에서 R은 아주 매우 작은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향을 해석하거나 그럴 때 굳이 뭐 R까지 넣어서 해석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괜히 좀 복잡해지죠, 머리만.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자, 그러면 한번, 요 상황, 그러면 이제 중부하인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VS는 VR에다가, 그 다음에 J의 I의 X, 이렇게 되죠. 자, 요거를, 수전단 전압, 요거를 갖다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VR,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중부하 상황이니까 당연히 전류는 지상해야 맞겠죠. 전류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얘는 기준이 전류는 이제 늘 바뀌죠. 부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진짜 항상 그 상황은 내가 결정한다. 중부하 상황이면 여기 있겠죠. 당연히. 전압보다 늦은 상태. 즉, 여기로 보면 무효전력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상태겠죠. 이 무효전력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가 중부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여기다가 요 전압 강화까지 보태면 이제 VS까지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되겠죠. 90도, 90도. I에다가 J가 붙었죠. J가 뭐라고요? 90도 앞서게 하는 연산자. 그렇죠. 그러니까 I보다 90도 앞선 거예요, 전압 강화는. 그래서 90도 앞선 위치가 요렇게 갖다 붙여주면 되죠. 요게, J의 I의 X, 이렇게 붙일 수 있네요. 그래서 요 VR과 JX를 이렇게 합치면, 전압 강화를 합친 게 요게 이제, VS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우리는 이제 상차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듯이 전압 이상이 여기가 더 앞서죠. 페이저들을 그리니까 당연히 앞서게 되죠. 그러니까 유효전력은 당연히 이 송전단에서 이제 수전단 쪽으로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그죠? 유효전력의 흐름은 그렇게 나타나고, 무효전력도 어떻게 나타나요? 전압의 크기도 어디가 커요? 전압의 크기도 당연히 지금 상태는 당연히 송전단이 더 크잖아요. 송전단 전압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이 작으니까 당연히 무효전력의 흐름도 지금 중부하 때는 당연히 그렇죠. 부하 쪽으로 나타나고 있죠. 발전단 쪽에서 부하 쪽으로, 전력계통 측에서 그러니까 부하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이 상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태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냥 부하를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이 부하를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C만 한번 계속 넣어 볼게요. C만 더 투입해 볼게요. C만 더 투입해 보면 C 양만 늘려본다는 이야기죠. 즉, 무효전력을 공급량만 늘려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캐패시터를 놓고 L을 놓은 상태에서, 이게 부하예요. 부하에다가 여기다가 C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계속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계속 하나씩 이렇게 투입해 보자면 양을 계속 늘려보자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공부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과잉하는 순간이 나오겠죠. 이제 그걸 한번 페이지들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전류가, 요 상태, 여기를, 자, 여기까지만 그려볼게요. 여기 부하, 예, 부하인 상태. 여기는 부하예요. 여기 부하. 물론 부하는 RL 부하겠죠. RL 부하겠죠. 그냥 RL이라고 써. 그냥 부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통 다 박스로 이렇게 쓰죠. 부하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죠? 자, 부하 전류는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원하는 값 RL은 항상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새 이제 여기다가 이제 C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넣자마자 이제 이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로 전류가 있죠. 얘는 이제 선로 전류가 되고, 여기는 이제 한전이 보는 전류죠. 이거는 이제 우리 안으로 수용관은 들어왔으니까, 한전이 봤을 땐 여기까지가 부하죠. 그죠? 여기까지가 부하죠. 여기서 부하 전류 I, 그 다음에, 여기를 투입하게 되면, 이제 이 전류가, 전류 방향을 유의해서 잘 보세요. 저는 뭐냐면, 이 방향으로 잡았다는 건 해석 자체는 뭘로 하겠다는 얘기야? 부하 관점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죠. 얘를 갖다 부하 관점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전압을 VR이라고 잡잖아요. 여기에 있는 전압이 VR이면 당연히 이 전류는 부하 관점으로 잡아놨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냐면 이 전류는 갖다가 진상 전류죠. 얘 이렇게 잡으면 만약에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렇게 방향을 만약에 이렇게 전류 방향 이렇게 뒤집으면 그럼 180도 돌아가야 되겠죠. 지금 해석 방향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잡아놨어요. 전류방향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 우리 해석할 때도 이거 주의해야 돼,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킬로웨프 법칙에 여기 절점이 생겼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 합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전류로 놨다는 이야기예요. 나가는 전류, 얘를 나가는 전류로 봤다는 얘기예요. 여기 입장에서 킬로웨프 법칙에 상에서 보면 그러면 I는 선로 전류라고 IL이라고 할까요? IL이라고 씁시다. IL은 I에다가 부하 전류죠. 지금 여기 부하 전류에다가 플러스 IC 요렇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투입이 되기 전이라면 이 전류 두 전류는 같겠죠. 얘가 없으니까 선로 전류나 부하 전류는 같겠죠. 근데 얘가 투입이 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런 관계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자, IL I 플러스 IC 자, 이렇게 잡았죠. 자,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요거 C를 갖다가, 당연히, 여기 투입하는 양이, 아까 스위치가 뭐 여러 개 있다 치면, 한 개 투입하면 당연히 작겠죠. 그 다음에 더 많이 투입하면 이 양이 늘어나겠죠. 그죠? 충전 전류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충전 전류는 당연히 지금 이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이 전압에 비해서는, 높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IC가 이렇게 90도 앞서게 이렇게 그래야 맞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그러면 이 전류는 이 선로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두 전류의 합으로 되잖아요. 이 충전 전류하고 이 전류의 이렇게 합을 한번 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전류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이 전류는 당연히 부하 전류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이 전류가 지금 뭐 하게 돼요? 이 전류가 봐요.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선로 전류가 이렇게 바뀌죠. 선로 전류가 이렇게 바뀐 거죠. IL이. 이게 IL이에요. 선로 전류예요. 자, 이렇게 바뀌죠. 즉 뭐냐면 이 선로 전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 전압 강화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전압 강화는 요거의 90도, 요거의 90도로 나타나야 되겠죠. 요걸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요거의 90도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요걸로 90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선상에서 나타납니다. 전압 강화 당연히 줄어들고요. 이렇게. 전압 강화 당연히 요걸로 줄어들고. 길이가 원래 이거였는데 이만큼으로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상도 지금 바뀌고 있죠. 그죠? 전류가 돌아가니까 당연히 전압 강화 위상도 돌아가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면 VS하고 이게 진짜 바뀐 거죠. 이게 줄면서 이것도 바뀐 거죠. 또 위상도 좀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줄면서 위상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걸 역률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 위상이 줄니까 이 위상이 줄어들으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역률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역률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무효전력 관점에서만 좀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전압 강화가 줄었죠.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준 만큼 이 전압은 지금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뭐냐면 이것만 투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압 강화가 줄었으니까 이 전압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죠. 여기까지. 이 VR 전압이 여기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무효전력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 무효전력을
공급을 하니까 공급량을 늘려가니까 여기 전압이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근데 이제 요 사건들을 앞에서 쭉 다 이야기해줘.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당연히 이 선로 전류가 줄어서 뭐예요? 앞에 있는 전압 강화가, 결국 이 전압 강화가 줄어가지고 결국은 이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말은 많대. 이것이 무효전력을 공급량을 갖다 늘려주니까 뭐냐면 전압이 잘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조상설비가 결국 전압을 제어하는 데 쓴다. 즉, 무효전력 공급이 좀 올라가고 무효전력 소모시키면 내려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랬다가 조금 더 양을 또 더 늘렸다고 봅시다. 그 양이 이제 더 큰 콘덴서가 또 있어가지고, 더 투입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좀 더 늘어났다고 봐요. 그러면 요거랑 이제 벡터들을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쳐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왔다고 치면 이때가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하면 역률이 1일.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역률이 1일 때야. 그러면 전압강화는 당연히 여기에 90도 쓰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전압강화가. 또 당연히 길이가 요 보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갈수록 점점 전류 길이가 줄어들고 있죠. 지금. 당연히 전류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전압강화의 크기가. I 곱하기 X. 당연히 X는 상수일 텐데 I가 줄어드니까 계속 전압강화의 크기도 줄고 그 다음에 뭣도 같이 돌아요? 위상도 여기 있다가 계속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쓰고 있죠. 위상도 전부 같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뭐냐면, 전압강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전압이 올라간다. 그 말도 맞겠지만, 단순하게 볼 건 아닌 게 뭐냐면, 위상이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페이지도로 확인해야 돼. 근데 지금까지 맞죠? 전류가 줄었으니까 전압강화가 줄고, 그 대신 이제 위상도 같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은 이만큼 더 상승하겠죠. 여기서보다. 이게 1번, 처음 위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전압이 점점 증가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상황인 것이죠. 이제 뭐냐면, 공급이 이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과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죠. 과잉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C가 더 달리는 거죠. 여기가. 더 이제 많이 달렸다고 봅시다. 그냥 좀 쭉 올립시다. 그냥. 아예 쭉 올립시다. 쭉 많이 올릴까요? 예, 많이 과잉을 해봅시다. 이게 이미 많이 지저분해졌으니까. 그러면 이 전류하고 합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이제 이번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즉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요 전류가 이 선로 전류가 무슨 전류로 바뀌어 버리냐면 자, 진상까지 넘어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상에 대한 그 역률도 뭐냐면 나빠지면 0.9 이하로 미만으로 떨어지면 또 그 역률 요금을 또 가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진상에 대해서. 전류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역률 1에서부터 빨간색이 역률 1에서부터 벗어나니까 과보상되니까 전류가 어떻게 돼요? 계속 줄었어요. 여기까지 올 때는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가 증가해 버리죠. 그죠? 증가해 버리죠. 전류가 증가해 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압 강화의 크기 자체는 커지는 거예요. 왜? 전류가 커졌으니까. 그리고 뭐냐면 전류가 커졌으니까 전력 손실도 당연히 늘겠죠. I 제곱 R에 대한 선로 전류가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 상태로 되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죠. 지금 한전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은 요걸 갖다 또 페이저도로 그리면 이제 요것보다 이제 90도 앞서도록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전압 강화가. 전류가 이거니까. 이것보다 90도 앞서니까 전압 강화가 이제 위상도 돌아요. 이제 도는데 어떻게 돌았냐면 요걸 갖다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요런 식으로 돌았어요. 요런 식으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가. 전압 강화의 크기는 분명히 커졌어요. 전압 강화 크기는 분명히 커졌어요. 그 길이가 크기를 의미하니까. 예. 전압 강화는 90도 여기서보다 요것보다 커졌잖아요. 길이가 커졌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위상도 같이 돌고 있죠. 위상도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저를 잘 그려봐요. 위상도 같이 돌고 있죠. 그러니까 위상이 같이 돌고 있으면 전압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수전단 전압이 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전압이 4번 구간으로 더 증가해 버려요.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 더 커졌는데 여기서 겪는 전압 강화 사실은 전압 강화라는 건 더 길이가 커졌으니까. 근데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줄어드냐 이 전압이 줄어드냐 그게 아니라 더 증가하게 되죠. 지금 무슨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즉 이게 뭐냐면 이미 이 전압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수준 자체가 뭐예요? 과전압이다. 과전압을 우려한다 합니다. 과전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게
바로 무효전력이 과도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그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페란티 현상이죠.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이제 정상적인 부하 운전하다가 이제 C를 인위적으로 너무 많이 넣었을 때 페이저들을 제가 그린 거고, 이제 거꾸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실제 이제 자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얘가 줄면서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양이 줄면서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 즉 무효전력이 과다해서 수전단 전압이 여기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이게 커지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그러면 해소를 하려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보겠죠. 당연히 결론은 간단해. 그죠? 결론은 왜 간단해요? 무효전력이 너무 남아도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 무효전력 어떻게 돼요? 소모시키면 되는 거죠. 누군가를 소모시키게 할 대상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흡수할 놈을 만들면 되죠. 당연히 뭐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무효전력은 지금 모터들이 다 꺼져갖고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냥 모터 대신해 줄 걸 다시 해주면 되죠. 그게 뭐예요? L이죠. L을 그냥 달면 되죠. 그게 블로리액터. 이렇게 블로리액터를 달면 되죠. 수전단에다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거기서 그냥 걷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안 된다면 뭘 해야 돼? 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뭐예요? V곡선에서, 발전기 V곡선이죠. 발전기가 무슨 운전해야 돼요? 그쵸. 진상 운전하면서 무효전력을 흡수하는 운전이죠. 진상 운전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효전력을 흡수하는 운전이에요. 즉 뭐냐면 자기 자신이 L이 되는 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효전력을 걷어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자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하겠지만 지금 무효전력의 흐름은 어떻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 VR이 여기 있고요. VR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I가 요렇게 됐죠. I가 요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죠? 요렇게 전압강화가 요것보다 95니까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나오고 VS가 이렇게 되겠네요. VS가 이렇게 되고 이게 델타가 되죠. 예,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고, 자, 이게 이제 전압강화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지금 여기 전압이 이제 수전단이 좀 더 큰 거죠. 수전단이 지금 큰 측이니까 지금 당연히 무효전력은 수전단 측에서, 예, 요 삼각형에서 보세요. 삼각형이 좀 이런 삼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이쪽이 전압이 높으니까 무효전력은 당연히 수전단 측에서 뭐냐면 개통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지,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그걸 갖다가 이제 흡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 전력계통에서, 즉, 발전기나 이제 전력계통 측에서 흡수해야 될 무전력량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흡수하기 위한 정도의 이제 이제 조상 설비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뭐라면 블로 리액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블로 리액터를 달아보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블로 리액터를 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블로 리액터를 여기다가 블로 리액터를 달았어요. 블로 리액터를 달면 이게 C가 있겠죠. 블로 리액터를 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이제 다시 그 전류가 흐르겠죠. 자, 이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류가 당연히 다시 흐르겠죠. 선로전류 I가 이제 이렇게 넘어왔어요. 선로전류 I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기다가 요걸 달아주게 되면 이 전류를 자기가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전류가 이렇게 더 늘리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죠? 그러면서 전압강화도 지금 여기 있다가 이렇게 넘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넘어오겠죠. 그러면서 전압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죠? 전압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그려보세요. L의 양을 좀 더 키워나가면 전류를 점점 이렇게 키워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합성된 전류는 점점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이쪽으로 넘어오죠. 또 이쪽으로 너무 많이 넘어와 버리면 또 안 되겠죠. 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걸 갖다가 제대로 이제 됐냐 안 됐냐, 적당한 값이 됐냐 안 됐냐 보려고 하면 전압의 크랑 역률의 값을 갖다가 같이 보면서 제어를 하면 보다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페란티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페란티 효과는 이제 부하 측에서 무전력 공급이 굉장히 이제 너무 초과한 상태죠. 근데 이 초과한 상태에는 전압의 이슈가 생긴다. 전압이 너무 높은 이슈. 지난 시간까지는 막 주로 이제 이슈를 이제 부족해서 전압이 너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게 사실은 그 더 큰 문제죠. 사실 대부분이 어떤 부하를 많이 사용할 때 무전력의 공급량이 부족한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새벽이라든지 그러면 경부하 때죠. 경부하 때나든지 아니면 이제 무부하 때
이제 충전할 때가 이제 개통을 충전할 때가 이제 무부하 상태죠. 무부하 상태. 그럴 때 이제 페란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 뭐 손실의 문제도 있고 전압 강화 문제도 있고 무효전력 손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냥 우리가 전력 손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제 그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뭐겠어요? 절연. 절연의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상설비라는 걸 사용할 때는 결국 뭐냐면 너무 전압이 초과하는 걸 막기 위해서 L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또 전압이 낮은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뭐냐면 C. 두 개 L과 C를 그래서 우리가 다 조합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L도 조상설비, C도 조상설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둘 다 전압을 제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전압을 제어하는 것과 역률이 제어되는 것은 같죠. 그죠? 전압과 역률은 같이 돌아다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조상설비라는 것은 그래서 주가 이제 뭐냐면 전력계통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압이니까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로 조정하기 위한 설비로 사용하는 게 조상설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다음에 좀 알아보겠지만 SVC 같은 장치를 보면 당연하지만 C라고 하는 커패시터 뱅크가 있고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리액터 뱅크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이름을 붙여준 게 이제 SVC고 스택쿰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 똑같은 개념인데 그걸 갖다 또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공급할 거냐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죠. 개폐기나 차단기 같은 게 있으면 그 차단기로 뭐냐면 C나 L을 갖다 투입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 양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션트 캐퍼시터나 션트 리액터라고 하는 거죠. 블로 리액터, 백열 리액터, 백열 콘덴서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세련되게 이제 무효 전력을 갖다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SVC라든지 스택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무효 전력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쭉 잡아갖고 보면 이 전력 계통의 이게 언어들이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수학을 조금 다룬다 그러면은 그게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운 수학을 다루더라도 좀 더 좀 접근성이 있게.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모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어려운 수학은 잠시는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좀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써먹을 수 없는 지식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이게 달려오면서 어려운 수학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그겁니다.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해야 돼.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 개념을 다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학으로 접근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제가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기본기 과정을 이렇게 다 겪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통찰력이라는 게 좀 생길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걸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는 게 아니면 생길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책을 봐도 그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남이 써놓은 글을 이해한다는 게 이건 소설책도 아니고 공학책을 본다는 게 중간 과정 다 털어놓고 결론만 툭툭툭 써놓고 나가는 책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는 것은 중간 과정에 생략해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 조금 유기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볼 수가 있다. 그럼 책을 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럼 책을 보는 족족 다 맺게 된다는 이야기냐. 그러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기과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책을 읽는데 어려워. 전기 전문 서적을 읽는데 너무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다가 근데 비전공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몇 페이지 넘기면 그냥 하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 오늘 보시는 분 중에서 전기 기술사라고 하는 걸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술사 분들 이렇게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이 기본기 과정을 충실히 이렇게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왁구가 되어 있다 그러면 틀이 되어 있다면 구조가 되어 있다면 구조적인 어떤 지식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운이 나빠서 오래 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뭐 1년 내에는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런 기본기 안에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시험장에 가서 쓰더라도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암기할 양이 극비로 줄어들어. 암기할 양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많은 양을 한 번에 메모리에 시험장 갈 때 가지고 가야 되잖아. 근데 뭐냐면 암기 양이 많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시험장만 나오면 뭐 한 50만, 뭐 3, 40%씩 뭐 하루만 지나도 잃어버리는데 그걸 잘 유지해 갖고 오기가 힘들어, 시험장까지.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암기량이 적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좀 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양을 갖다가 메모리에 잘 담아 갖고 올 수가 있어, 시험장까지. 그러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 기본 문제는 기본 문제대로, 그 다음에 좀 약간 응용이 나온 문제는 응용이 나온 문제대로 그렇게 조금 지혜롭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빨리 합격이 나오겠죠. 그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합격,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나오겠냐, 그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그걸 찍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11개월 만에 제가 그 발성배정 기술사 1차를 합격을 합니다. 물론 2차도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바로 합격하죠. 예. 근데 1차, 뭐 사실 1차 통과하면 다 통과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뒤에 뭐 면접이 더 길어지긴 하지만, 길어지는 분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본기를 갖춰 놓은 사람이 면접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너무 희박해요. 면접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 그죠? 여러분 면접장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뭐 현장 실무가 중요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뭐 1번, 2번 문제들이 막 기본기들을 막 툭툭 던지거든요. 그럼 막 당황해가지고 이제 뭐 대답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도 이제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마음 보면서도 그런 마음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실무에도 좋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실무에도 연결시킬 수 있어서 항상 이런 개념적으로, 기본기 관념에서 이렇게 접어들면 여러분 실무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뭐 노후를 위해서라도, 진짜 노후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은 기술사를 따셔야 된다. 그죠? 기술사는 가지고 있어야 돼. 기술사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노후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넉넉하게 보장이 되니까, 넉넉하게 보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저처럼 여러 가지 일도 할 수가 있고요. 자유롭고 좋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차지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본기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들 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좀 잔소리가 좀 있는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런 얘기 좀 할게요. 이제 마무리 질 건데, 기본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암기에서 기술사를 따신 분들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면 여기저기 뭐 강의도 많이 다닐 수 있고요. 암기에서 어떻게 합격하는 사람이 어딜 강의를 다녀요. 뭐 암기에서 강의하고 다니게요. 예, 그런 것들은 실무 그 현장에서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게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따신 분들, 그런 방식으로 따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장의 문제를 또 풀어줘야죠, 생기면은. 그쵸? 근데 그런 지식 가지고는 그 문제에 접근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이렇게 기본기 위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제가 기술사 강의보다도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 기술사 문제 한 개를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 강의 들으면 그렇지 않다. 이거에 여러분들 더 빨리 따게 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 주변에서 제가 기술사, 물론 뭐 소문은 들은 적은 있는데 제가 제 아는 분은 아니니까. 근데 제 주변에서 3년 이하로 기술사 합격하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3년 이하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저랑 이제 이렇게 할 건데, 기술사를 공부 준비하시는 분도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그냥 1년 동안 제가 일주일에 한 5강의 정도씩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요거 충실하게,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뭐 암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그거 충실하게 하면서 1년 동안 저랑 같이 정리하다가 뭐 업무에 너무 방해되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어떻게 기부일을 잡아야 되냐면 6개월 정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업무 중에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업무가 엄청 바쁜데 내가 길서 공부 준비하겠다 그러면 회사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은 기본기를 이렇게 잡을 때는 시간 많이 들일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여러분 필요한 거 정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이니까 다시 또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시다가 내가 한 6개월 정도 내가 조금 약간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 앞으로 조금 더 다른 상대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온갖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기술사 공부에 돌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내에 1년 내, 이게 6개월은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더 시간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딱 집중해가지고 끝내버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죠. 그게 좋은 전략이죠. 왜 직장 생활 하면서 막 3년, 5년씩 이렇게 집중해서 하기가 어렵죠. 왜?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가정에서도 눈치 보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 기본기를 쌓아놓으면 어쨌든 시험 외에도 써먹을 게 많으니까, 우리가 실무 중에도 써먹을 수 있고, 내가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는데, 자질을 갖추는데도 일단 필요하고, 근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해. 근데다 거기다가 뭐냐면 그게 갖춰진 상태에서 기술사 공부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사니까 기술사랑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기본기 강의할 때 다 연관되어 있는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